수도권의 사찰 신도들이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나눔 봉사를 꾸준히 펼쳐 어르신들에게 환한 웃음을 되찾아주고 우리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남 성불사 신도들의 자비 나눔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조직 만공회가 회원 수 7만 명을 향해 가는 가운데 BBS가 이선재 사장 취임과 함께 만공회 제도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각 종교별 대표 방송사들이 대국민 캠페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나라에 정착한 베트남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문화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경남 양산의 천성산에 원효대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이 추진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한 사찰 신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나눔 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의 자비보살행이 어르신들에게 환한 웃음을 되찾아주고 우리 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남 성불사 신도들의 자비 나눔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찰 앞마당에 모인 신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지 스님까지 나서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런 팥시루떡을 승합차에 싣습니다. 붉은 팥고물로 만든 따끈따끈한 떡을 실은 차량은 인근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신도와 봉사자들은 먹기 좋게 떡을 잘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남한산성 자락에 자리한 수행포교도량 하남 성불사 신도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팥시루떡 공양에 나섰습니다. 여기 하남 지역은 경로당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찰 가까운데 여기가 이제 서울하고 경계라, 그리고 전부 송파구에 있는 경로당 처음에는 6군데 했는데 지금 오늘 10군데. 신도들은 어르신들에게 떡 공양을 올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팥시루떡을 함께 나누는 동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놓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웃음소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그냥 내가 푼수거든. 그래서 푼수 떠니까 좋아요. 저도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어르신들은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성불사 신도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성불사 신도에는 매년 민족 고유의 명절인 단오와 동지에 맞춰 지역 내 경로당 10여 곳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팥떡 공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주지 선광 스님이 직접 팥을 삶아 만든 떡을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베풀어 나눔과 보시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팥죽을 써도 저희가 아주 정성껏 국산 팥으로만 해서 하니까 맛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도들은 나눔 행사하는 거에 너무 뿌듯하고 이제 심심 있는 마음으로 하죠. 네. 하남 성불사는 떡과 팥죽 공양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점심 공양을 대접하는 등 꾸준히 자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불사 그 스님이야 신도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행사뿐이 아니고 연 한번 또 노인 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은 참 그렇게 잘 음식 같은 것도 해주고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연말과 추운 겨울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하남 성불사의 찾아가는 나눔과 복지 실천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제주 관음사가 대기업과 손을 잡고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 나눔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는 관음사 주차장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찰 김치문화 체험과 자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관음사 실행단체와 이마트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음사 신도와 이마트 직원 100여 명이 직접 김장김치 700여 포기를 담그고 포장했습니다. 신자님들이 오늘 김치만 나눈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나눴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담그면서
또 사찰 문화, 사찰 음식도 체험하고 또 우리 신자 간에 또 소통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좋은 행사였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는 불교 자비원과 다문화가정 미혼모센터 등 복지시설과 작은 예수의 집 등 이웃종교시설에도 전해졌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조직 만공회가 회원수 7만 명을 향해 가는 가운데 BBS가 이선재 사장 취임과 함께 만공회의 제도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전법 발언 생방송에 출연해 만공회를 후원하는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후원 조직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 6만 8,582명. 2015년 12월 첫 출범 이후 4년여 만에 방송 포교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원력으로 모인 BBS 불교방송의 후원 조직 만공회의 공덕주 가입 현황입니다. 이는 불교계는 물론 전체 방송사, 신문사 통틀어 후원 조직 규모 가운데 국내 최대입니다. 만공회를 주위에 적극 알리고 자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과 불자들의 동참 열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공회 출범 4주년을 맞은 가운데 어제 진행된 전법 발언 특별 생방송에서도 방송 포교 불사를 응원하는 불자와 시민들의 동참이 잇따랐습니다. 이선재 신임 사장도 라디오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미디어 포교와 전법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디어업계 사정이 정말 어렵고 또 저희 BBS 불교방송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불법 홍보 또 사회의 정토화라는 BBS 불교방송의 책무를 게을리할 수는 절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의 대표 불교 미디어 포교 채널인 불교방송의 중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선재 사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포교를 중점 과제로 제시하면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운영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불교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 육성을 통해 방송국과 채널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보관도 제시했습니다. 방송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맞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개발해서 모바일 디지털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불교 방송만의 대표 프로그램 육성을 통해서 방송국과 채널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앞서 TV를 통해 모연 방송을 진행했고 이번 주까지 라디오를 통해 만공의 전법 발언 생방송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후원 열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부처님 일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모든 우리 가족들이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다 했어요. 또 참 부처님 카피를 받아서 참 잘했어요. 빨리 하면서 또 마가스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상파 공익매체 BBS 불교방송은 내년에 개국 30주년을 맞아 불교계를 이끄는 글로벌 종합미디어로의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만공의 공덕주들의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불교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매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변화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공심과 원력을 갖고 정진해 나가자며 시대 변화에 맞는 포교를 강조했습니다. 지홍 스님은 종로 르미에르 빌딩에서 열린 포교 신도단체 송년법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불교 포교를 위해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포교원 산하 포교 신도단체 관계자들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송년법회 자리에는 포교원 산하 전법단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한국불교 스카우트협회, 공무원 불자연합회, 불교상담개발원 대표와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11대 포교사단 임원들을 임명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포교원은 서울조계사 관음전에서 방창덕 11대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단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활발한 전법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포교원은 수여식에서
방창덕 포교사단장을 비롯해 김영석 수석 부단장, 윤중근 부단장, 여갑동 부단장, 이정기 부단장, 전상웅 부단장, 정청현 서울지역단장 등 22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2년간 조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신임 지역단장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포교사는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정성을 들여 전법하는 분들이고 현재 불교 포교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와 개신교를 비롯한 7대 종단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 속 실천 운동,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을 비롯한 각 종교별 대표 방송사들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단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된 생활 속 실천 운동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종교계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각자 자기 직분에 맞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러한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종교인이 종교인답게 또 우리 불자는 불자답게 이런 신행 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BBS 불교방송을 비롯해 각 종교를 대표하는 방송사들도 제가자 중심의 생활 속 실천운동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기독교방송, 카톨릭 평화방송, 원음방송은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을 공동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와 가정, 종교, 직업 등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7대 실천 과제 가운데 인류에 해당하는 실천 강령으로 지구 환경 보존과 인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국적과 인종, 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작품은 구호와 공생, 환경 등 3가지 색깔을 가진 단체와 개인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다 각 종단별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단체와 개인의 활동에 대한 소개는 물론 인터뷰 당사자들의 생각과 신념,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난민구호 활동을 펴온 영화배우 정우성 씨 등이 출연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은 어떤 것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을 오늘 오전 11시 40분 TV를 통해 첫 방송하고 내일 오후 1시 40분, 28일 밤 12시 40분, 30일 저녁 7시 30분에 각각 방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 통합과 안정, 다름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계가 주도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자리 잡아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주도했던 종교계가 3.1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등 3개 종단과 역사학계가 주축이 돼 결성한 종교인 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는 어제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인근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박남수 상인대표를 비롯해 기념비 터를 제공한 전명구 태화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고,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이 참석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나라에 정착한 베트남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문화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인천의 명찰 흑륜사가 마련한 베트남 다문화 가정 축제는 설 명절 분위기를 미리 체험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도 달래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김현규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송도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흑륜사에 베트남 출신의 다문화 가족과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베트남인들을 위한 축제가 이곳 흑륜사 만불전에서 열렸습니다. 행운을 뜻하는 노란 매화에다 찹쌀과 녹두, 바나나잎 등으로 만든 베트남의 명절 음식 반떼, 그리고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와 농락까지 베트남의 설날을 상징하는 음식과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까지는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이른 설 명절을 준비하는 이들의 표정에는 벌써부터 흥분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법회에 참석한 베트남 불자들은 자신들의 의상을 입고 음식도 함께 즐기며 모처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특히 고향 생각 많이 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복합니다. 행사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갈아 예불이 봉연돼 부처님을 향한 신심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다 양국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축하 공연이 더해져 화합과 상생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인천 흑륜사 주지 법륜 스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도 많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아주 한국민이 돼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중에는 2세들이 군에 가서 군 복무도 하고요. 이 사회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제입니다. 법륜 스님은 특히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흑륜사를 찾은 정관계 인사들은 다문화 가정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고충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름을 존중하자는 취지에 꼭 맞는 형식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수도권의 비구니 수행 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지역 주민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용인 법륜사 스님과 신도 자원봉사자들은 용인중앙시장에서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의 후원 속에 어르신들과 시장 상인에게 팥죽 3,000그릇을 무료로 제공하고 새해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나 또는 이런 전통 문화를 같이 나누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이런 자비와 또 지혜 이런 실천행을 함께 나누고 또 실천해보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행사가 법륜사에서 12번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우리 모두 마무리 잘하고 행복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의 불자와 시민들이 안동 웅부공원에서 1,500인분의 팥죽을 나누고 경자년 새해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불교문화재 돌보미와 전통문화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웅부문화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저마다 소원지에 희망을 적고 팥이 든 복주머니를 받으며 행복한 경자년 새해를 축원했습니다. 옛날부터 조상님들께서는 동지의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고 애군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세 가지라는 의미를 담아서 팥죽을 붉은 색이든 팥죽을 써서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민속적인 전통이 상당히 현대화되면서 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웅부문화원은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동네날 팥죽을 써서 시민들하고 나누는 그런 뜻깊은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을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부스와 팥과 관련된 음식 시식, 판매 부스도 마련해 사라져가는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경북 경산 미타사와 해광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팥죽 나눔 행사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미타사 주지이자 경산 백천 사회복지관장인 성민 스님과 해광사 주지 도준 스님, 사찰 신도들은 500인분의 팥죽과 간식,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등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교회인은 크리스마스를 선물 받아가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까 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각자 우리가 생각을 해서 팥죽만 나눔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에서 500명 정도. 경남 양산의 천성산은 원효대사가 1000명의 성인을 배출했다고 해서 이름을 천성산이라 했을 만큼 원효대사 관련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시민단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원효대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보도에 울산 BBS 김영열 기자입니다. 예로부터 빼어난 산세로 소금강산으로 불린 경남 양산의 천성산.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1000명의 성인을 배출했다고 해서 이름을 천성산이라 했을 만큼 대사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효대사가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한 유서 깊은 고찰 원효암을 비롯해 득도한 곳으로 알려진 내원사 정멸굴, 제자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북을 쳤다는 집북제, 화엄학을 설했다는 화엄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성문화포럼은 원효대사의 다양한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는 천성산에 원효대사 둘레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산대학교와 양산도시문화연구원 등 8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포럼은 관련 세미나를 2차례 여는 등 문화관광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요즘 생태문화관광이라는 개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대량 관광이라든지 편의시설 위주의 관광에서의 대안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이러한 좋은 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양산시에서 선산 둘레길을 조성한다면은 우리 시를 찾는 문화관광객들에게 좋은 의미도 부여하고. 양산도시문화연구원은 앞서 지난 2012년 천성산 주변 11개 구간 55km에 이르는 크고 작은 둘레길을 조사했으며 이들을 한데 묶어 원효대사 둘레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둘레길 조성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치유의 숲, 또 힐링의 숲,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그러한 둘레길 또는 트레일로 조성해서 하는 것도 도시재생 사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태문화관광지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시켜서 잘 갖고 나간다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문화포럼은 내년 봄 둘레길 사업을 보다 구체화한 보고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양산시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영열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BBS 청주불교 방송이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을 명사로 초청해 고3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두 번째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현직 고위 경찰관은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전합니다. 충북경찰의 수장 노승일 청장이 고등학교 강단에 섰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진로에 관한 소중한 조언을 건네기 위해서입니다. 제복을 입은 노 청장을 마주한 학생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주최한 2019 진로체험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가 지난 17일 충주 중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노 청장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꿈에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노 청장은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충북 치안 현황을 바탕으로 경찰 실무와 경찰의 역할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국가경찰 체제 아닙니까? 일사불란한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저 말단 지파출소까지 움직이는, 그래서 그 국가경찰 중에서 일부를
떼서 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경찰위원회를 만들고 그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자치경찰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해서 치안활동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자치경찰제예요. 수험생들에겐 진로 선택과 이성과의 고민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노청장에게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현실적인 조언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청장은 미래의 경찰관이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경찰의 현황과 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은 노청장의 발자취를 통해 미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효율성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민주성, 인권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가 있죠. 이 큰 흐름을. 한편 노청장은 청주 BBS로부터 받은 소정의 이날 강의료를 충주 중산고등학교 발전을 위해 기탁했습니다. 미래 진로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고3 학생들. 청주 BBS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진로 체험을 위한 명사회 만남을 통해 수능 시험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BBS 뉴스 열현철입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해 펼치고 있는 생활 속 실천 운동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인데요. 종교 방송사들이 답게 살겠습니다 캠페인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사회 분위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때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은 이제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이어져야 할 겁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